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시냇물이 굽이치며 흐르고 아침 저녁으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 있었답니다. 사방이 병풍처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들꽃이 만발하여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다정하고 정겹게 살아가는 순박한 이웃들이었지만 이 고요한 산골 마을의 가장 깊숙하고 양지 바른 터에 자리 잡은 크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에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늘 서늘한 바람이 맴돌며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이 기와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으로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자리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가을이면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널찍한 대청마루는 햇살을 가득 머금어 따뜻해 보였지만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결코 온화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늘 조심스럽고 숨죽인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높은 소슬대문 안쪽에는 번듯한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져 있어 그 위용을 자랑했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보다는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에는 얼굴빛이 마치 하얀 들꽃처럼 맑고 고우며 심성이 비단결같이 착한 며느리 소희가 힘든 시집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소희는 본래 가난하고 한미한 선비 집안의 딸로 태어났으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바른 예절과 깊은 효심을 배우며 자라나 누구보다도 마음가짐이 단정하고 속이 깊은 여인이었지요. 비록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는 보잘것없이 초라했지만 소희는 그 부족함을 자신의 지극한 정성과 부지런함으로 채우려 매일같이 다짐하며 시댁 어른들을 하늘처럼 섬기고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묵묵히 헌신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소희의 시어머니인 조씨 부인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지독한 구두쇠에다 교만하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듯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며느리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조씨는 자신이 명문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이처럼 큰 부잣집으로 시집온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다 가져온 재물도 없는 소희가 그저 눈에 가시처럼 밉기만 했지요. 그녀의 날카롭게 찢어진 눈꼬리와 굳게 담은 입술은 언제나 소희를 향해 서늘한 경멸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 며느리를 내쫓고 더 부유한 집안에 여식을 새로 드리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소희의 하루는 먼 산등성이 너머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어두컴컴한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그녀는 가장 먼저 마당 한가운데 있는 깊은 우물가로 나가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고 차가운 우물물에 닿은 손끝이 꽁꽁 얼어붙어 벌겋게 달아오를 지경이었지만 소희는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법 없이 묵묵히 두레박을 당겼지요. 정갈하게 떠올린 맑은 첫 우물물을 조심스레 항아리에 채워 넣으며 그녀는 오직 이 집안에 닥칠지도 모를 애군이 비껴가고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이 언젠가는 봄눈 녹듯이 부드럽게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맑은 물로 깨끗하게 세수를 마친 소희는 곧장 어둡고 서늘한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마른 장작을 조심스레 지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찌르고 기침이 날 법도 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불길을 조절하며 솥단지 안의 밥이 시어머니 조씨의 까다로운 입맛에 딱 맞게 고슬고슬하고 윤기가 흐르도록 정성을 다해 뜸을 들였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부엌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할 즈음이면 소희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드실 가족들을 생각하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답니다. 정성스레 지은 밥과 반찬을 정갈한 캄그릇에 담아 소반에 올린 소희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대청마루를 지나 안방 문턱을 넘어 시어머니 조씨 앞에 다소곳이 아침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씨는 매서운 눈초리로 밥상을 훑어보더니 국이 너무 식었다느니 반찬에 간이 맞지 않는다느니 하며 또다시 날선 목소리로 억지 트집을 잡으며 상을 물리라고 차갑게 소리쳤지요. 어머니 부족한 제 솜씨 탓이니 금방 다시 따뜻하게 데워 올리겠습니다 하며 소희는 조금도 기분 나쁜 내색 없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고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상을 들고 물러나와 다시 불을 지폈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차갑게 식어버린 국을 데우며 아궁이 앞 불빛에 기대어 앉은 소희의 가슴 속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시어머니와의 거리감에 알 수 없는 서글픔이 조용히 밀려들었습니다. 가난한 친정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할까 두려워 눈물조차 마음 편히 흘리지 못하고 속으로만 꾹꾹 눌러 삼켜야 했던 수많은 밤들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멍들게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소희는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꽃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신의 이 맑고 진실한 정성이 시어머니의 차가운 가슴에도 가닿아온 집안이 화목하고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찰 날이 오리라는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 소희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기둥은 바로 심성이 곱고 다정다감하며 학문에도 깊은 뜻을 품고 있던 그녀의 지아비 선비 박씨의 존재였습니다. 남편 박씨는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와 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는 아내를 늘 안쓰럽고 애틋하게 여기며 밤늦도록 글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소희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져주곤 했지요. 이제 곧 나라에서 여는 큰 과거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박씨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고생하는 아내에게 번듯한 비단옷을 입혀 주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한양으로 떠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남편 박씨가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아오고 대문 앞에는 여장을 꾸린 남편과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소희, 그리고 굳은 표정의 시어머니 조씨가 서 있었습니다. 부디 먼 길의 바람을 조심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좋은 소식으로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며 소희는 눈물이 핑 도는 눈을 애써 감추고 옷고름을 꽉 쥔 채 남편에게 애틋한 인사를 건넸지요. 내 금방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어머니를 잘 모시고 집안을 부탁하오. 라며 남편은 소희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고 조씨는 아들의 출세만을 바라며 며느리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서둘러 아들의 등을 떠밀었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구분 길을 돌아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발돋움을 하며 지켜보던 소희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을 옷소매로 훔쳐내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텅 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지하던 남편마저 한양으로 떠나버리자 커다란 기와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삭막하게 느껴졌고 장독대 사이로 불어오는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은 홀로 남겨진 소희의 외로운 어깨를 더욱 시리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소희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당부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를 하늘처럼 모시고 이 낡고 서늘한 집안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답니다.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아들이 집을 떠나자 시어머니 조씨의 며느리를 향한 구박과 괴롭힘은 마치 날개 돋친 듯이 더욱 심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매일같이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날카롭게 메아리쳤습니다. 대청마루에 꼿꼿하게 앉아 마당을 쓸거나 장독을 닦는 소희를 노려보며 걸레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가 그대로 있다느니 장독대 주변에 잡초가 자라는 것도 모르고 게으름을 피운다느니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호통을 쳤지요. 소희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꾸중에도 단 한 번의 대꾸조차 없이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마당을 다시 쓸고 물걸레를 다시 빨아 마루를 윤이 나게 닦고 또 닦았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소희는 큰 빗자루를 들고 넓은 마당의 구석구석을 쓸며 떨어지는 낙엽들을 모아 태우고 흩어진 흙먼지를 단정하게 다듬는 고된 노동을 쉴 새 없이 이어갔습니다. 쌀이 빗자루가 마당의 흙바닥을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는 마치 소희가 자신의 마음속에 쌓이는 서러움과 억울함을 조용히 쓸어내리는 소리처럼 고요한 집안의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져 날아갔지요. 아무리 마당을 깨끗하게 치워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의 찌꺼기들은 결코 치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녀는 오직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육체의 고단함을 핑계 삼아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소희는 마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볕이 잘 드는 채반 앞으로 다가가 가을 내내 정성껏 말려둔 고추와 무말랭이를 조심스레 거두어들였습니다. 낮 동안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에 시달리느라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지쳐 있었지만 겨울철 양식이 될 귀한 채소들이 밤이슬에 젖어 상하기라도 할까봐 그녀의 거칠어진 손길은 언제나 바쁘고 세심하게 움직였지요. 붉은 저녁놀 빛이 소희의 창백하고 갸름한 뺨을 따스하게 감싸 안는 이 짧은 순간만이
그녀가 하루 중 유일하게 긴장을 풀고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작게 한숨을 내쉴 수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답니다. 같은 시각, 대청마루 안쪽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문틈 사이로 묵묵히 일하는 소희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던 시어머니 조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눈엣가시 같은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영영 내쫓을 수 있을까 하는 악독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리 가난하고 천한 집안의 여식이 내 귀한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 크고 훌륭한 기와집의 안주인 자리를 꿰차려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도끼 어린 중얼거림이 그녀의 얇은 입술 사이로 끊임없이 새어나왔지요. 아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맹랑한 것을 멀리 내쫓아버리고 지위 높고 재물 많은 양반가의 규수를 새 며느리로 맞이하겠다는 시퍼런 욕망이 조 씨의 어두운 가슴 속에서 뱀처럼 갤리를 틀고 있었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출 때면 소희는 낮 동안 미뤄두었던 산더미 같은 빨랫감들을 커다란 대야에 가득 담아이고 다시 그 차갑고 어두운 우물가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레박으로 퍼올린 찬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마치 수십 개의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꽁꽁 얼어붙어 붉게 터진 두 손으로 무거운 방망이를 쥐고 묵묵히 빨래를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경쾌하면서도 구슬픈 다듬이질 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히 잠든 산골 마을의 골목길까지 애처롭게 흘러갔고 그 소리에는 소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깊은 한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답니다. 늦은 밤 우연히 담장 밖을 지나가다 그 애처로운 다듬이질 소리를 듣게 된 이웃집 아주머니는 책책 혀를 차며 저리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두고 어찌 저리도 모질게 구는 것인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내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조그맣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다음날 나두물가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소희의 붉게 튼 손을 안쓰럽게 어루만지며 몰래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소희는 그저 아닙니다. 아주머니 다 제가 부족하고 못난 탓인걸요. 라며 애써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이 밖으로 새어나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거나 집안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까봐 그 어떤 위로의 말 앞에서도 결코 원망 섞인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고 철저히 입을 굳게 다물었답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보아드린 후 자신의 차갑고 비좁은 방으로 돌아온 소희는 등잔불 하나만을 가물가물하게 밝혀둔 채 남편이 입을 손바지를 짚기 위해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피곤함에 무거운 눈꺼풀이 자꾸만 아래로 감기고 어두운 불빛에 바늘기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아 뾰족한 바늘 끝에 손가락을 찔려 붉은 피가 맺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한 땀 한 땀 남편의 따뜻한 겨울을 기원하며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문풍지를 심하게 흔들며 윙윙거리는 차가운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소희는 부디 지금쯤 한양 어귀의 어느 객잔에 머물고 있을 지아비가 감기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붓을 들어 과거를 잘 치러내기만을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 삼경을 지날 무렵 갑자기 대청마루 쪽에서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얘야 어서 나와 보거라. 속이 타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시어머니 조 씨의 짜증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깜짝 놀라 꿰매던 바지춤을 황급히 내려놓은 소희는 치마끈을 졸라매며 버선발로 차가운 마루를 디뎌 달려나가 어머니 어찌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하며 바닥에 엎드려 다급하게 물었지요. 조 씨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며느리를 흘겨보며 내가 밤참으로 시원하고 달콤한 수정과가 먹고 싶어졌으니 당장 뒤뜰 우물에 가서 시원하게 담가둔 수정과를 한 사발 퍼 오거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명령했답니다. 이 깊고 추운 한밤중에 살얼음이 낀 수정과를 내오라는 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지만 소희는 내 어머니 지체하지 않고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하고는 살을 내는 추위를 뚫고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살얼음이 낀 항아리에서 조심스레 수정과를 퍼올린 그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받쳐들고 안방으로 돌아가자 조 씨는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고는 달지 않다느니 계피향이 덜하다느니 하며 사발을 거칠게 밀어내 버렸지요. 소희는 바닥에 흘러내린 차가운 잣과 국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일은 입맛에 꼭 맞게 다시 정성껏 끓여두겠습니다. 라며 그 부당한 처사 앞에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변함없이 며느리로서의 흔들림 없는 도리를 다했답니다. 억지스러운 꾸중을 듣고 다시 자신의 서늘한 방으로 물러나온 소희는 차갑게 식어버린 방바닥에 덩그러니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둥글고 밝은 달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남몰래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달님, 부디 제 남편이 한양에서 큰 뜻을 펼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에도 따뜻한 빛을 내려주시어 이 집에 평화가 깃들게 해주소서 라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요.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고달프고 슬퍼도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문과 가족의 평안만을 굽어 살피는 그녀의 눈물방울은 달빛을 받아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 맑은 눈물을 닦아줄 남편의 손길은 천리박 먼 곳에 있어 닿을 수 없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산등성이의 붉은 단풍잎들이 비바람에 우수수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초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기와집의 살림을 홀로 도맡아 하는 소희의 어깨에는 더욱더 무거운 짐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조씨가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고 두꺼운 소미불에 호청을 벗겨내어 하얗게 표백하여 다시 꿰매는 엄청난 양의 고된 일거리들을 오직 며느리 혼자서 다 감당하도록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지요. 매서운 바람이 부는 마당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절이고 차가운 물에 커다란 이불 빨래를 밟아 빠는 동안 소희의 손발은 퉁퉁 붓고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였답니다. 이렇듯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소희가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곧 장원 급제 소식을 안고 돌아올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집안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육체의 고단함이 극에 달해 쓰러질 것 같은 순간마다 그녀는 옷소매 속에 고이 간직해둔 남편이 떠나기 전 건네준 낡은 서신을 조용히 꺼내어 쓸어 만지며 스스로의 마음을 채찍질하고 또 위로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내었지요.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초리와 매서운 회초리 같은 말들 앞에서도 소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은 단단하고 맑은 절개와 인내심은 결코 부러지거나 빛을 잃지 않은 채 묵묵히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소희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다고 한들 애초에 며느리를 내쫓을 구실만을 찾고 있던 조씨의 사악하고 어두운 계획을 온전히 피해 가기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에 감도는 공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폭풍이 몰아닥칠 것만 같은 불길하고 섬뜩한 긴장감으로 서서히 가득 차오르고 있었고 조씨의 안방에서는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은밀한 속삭임이 새어나왔지요. 맑고 순수한 심성으로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소희는 등 뒤로 서서히 다가오는 그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가올 불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에 어느덧 깊은 자정이 찾아오고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하늘에는 소희의 맑고 결백한 마음을 닮은 하얀 달만이 외롭게 떠올라 거대한 기와집의 차가운 지붕과 조용한 마당을 환하고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차가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부엌독을 가득 채우고 거칠어진 손을 비비며 찬마루에 걸터 앉은 소희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지친 숨을 내쉬었지만 내일 아침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끔찍한 모함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그저 남편이 머무는 한양 땅을 향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소희의 작은 등 뒤로 시어머니 조씨가 꾸며낸 무서운 음모의 칼날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는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물러가고 산골 마을의 희뿌연 새벽동이 터오를 무렵 기와집 안채에서는 심상치 않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조씨는 며느리 소희를 영원히 내쫓기 위해 밤새도록 치밀하게 계획했던 아주 무섭고 사악한 계략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로 굳게 마음먹었지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조씨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화려하고 값비싼 자개장을 조심스럽고 은밀한 손길로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동자에는 가난하고 천한 며느리를 향한 지독한 증오와 속임수를 완성하려는
잔인한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자개장 안쪽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서랍 속에는 이 집안에서 대대로 맏며느리에게만 소중하게 물려준다는 눈부시게 푸른 빛을 띠는 아주 귀한 옷가락지 한 쌍이 비단보에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조 씨는 남편이 살아생전 자신에게 쥐어주었던 그 소중하고 값비싼 옷가락지를 매만지며 이것을 미끼로 삼는다면 아무리 입이 10개라도 그 발칙한 며느리년이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티 없이 맑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옷가락지는 조 씨의 검고 탐욕스러운 속마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이제 곧 죄 없는 한 여인의 운명을 잔인하게 짓밟고 파멸로 몰아넣을 무서운 도구로 전락할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바깥마당에서는 소희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차가운 우물물로 부엌독을 채우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여념이 없는 틈을 타서 조 씨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며느리의 낡고 초라한 방으로 몰래 스며들었습니다. 조 씨는 방안을 재빠르게 훑어보더니 소희가 친정에서 시집올 때 가져왔던 낡고 색이 바랜 작은 방고리짝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뚜껑을 열어 가장 밑바닥 후미진 곳에 귀한 옷가락지를 깊숙하게 찔러 넣었지요. 며느리가 자신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짓된 증거를 조작해 놓은 조 씨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고 뻔뻔한 얼굴을 한 채 자신의 안방으로 다시 돌아가 시치미를 뚝 떼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환하게 비출 즈음 부엌에서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려 들고 나온 소희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며 조심스럽게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정성껏 아침 진지를 지어 올렸사오니 부디 입맛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라며 맑고 고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소희의 이마에는 고된 노동으로 맺힌 땀방울이 송글송글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끓인 맑은 무국과 따뜻한 쌀밥이 혹여라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올 끔찍한 날벼락 같은 호통 소리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조 씨가 마루로 뛰쳐나와 하늘이 무너진 듯한 목소리로 아이고 내 옷가락지 대대로 내려오던 내 귀한 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하며 발을 구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조 씨의 매서운 목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다급하게 상을 내려놓은 소희도 사색이 되어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귀한 가락지가 없어지다니요. 라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조 씨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가슴을 치고 바닥을 구르며 도둑이 들었다. 이 집안에 내 귀한 보물을 탐낸 흉악한 도둑년이 숨어 들어왔으니 당장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내 가락지를 찾아내야 한다며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답니다. 영문을 모르는 소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 제가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라며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위로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소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도끼 어린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보더니 이 집안에 외부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물건이 제 발로 걸어 나갔을 리는 만무하고 필시 집안 사람 중에 훔친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요. 그러고는 하인들을 향해 당장 하인들의 처소는 물론이고 저기 저 며느리 년이 쓰는 낡은 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뒤져서 훔쳐간 도둑년의 실체를 당장 내 눈앞에 밝혀내라고 시퍼렇게 날선 목소리로 엄히 명령을 내렸답니다. 하인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는 동안 소희는 대청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부디 잃어버린 가락지가 무사히 발견되어 시어머니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집안의 혼란이 무사히 가라앉기만을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결단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으니 당당하게 방을 내어주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 조 씨의 번뜩이는 눈빛과 묘하게 일그러진 입가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잠시 후 며느리의 방을 수색하던 늙은 참모가 낡은 반고리짝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마루로 달려와 마님, 이것 보십시오. 며느님 반고리짝 밑바닥에서 이 옷가락지가 나왔구먼요 하며 덜덜 떨리는 손을 내밀었답니다. 참모의 손에 들려있는 푸른빛의 옷가락지를 확인한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대청마루에 꿇어앉아 있던 소인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마치 숨이 헥는 듯한 끔찍한 아득함을 느꼈습니다. 조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찬모의 손에서 가락지를 낚아채더니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아이고 맙소사 겉으로는 요조 숙녀인 척하더니 속으로는 이리도 시커먼 탐욕을 품고 시어머니의 귀한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한 끔찍한 도둑년이었구나 라며 악을 썼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소인은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어머니 아닙니다. 결단코 저는 그 가락지를 본 적도 훔친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라며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결백을 주장하는 소희의 애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각본을 짜놓은 시어머니 조 씨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명색이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의 보물을 훔치고도 발뺌을 하다니 내년에 그 간악하고 천박한 뿌리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구나라며 조 씨는 며느리의 뺨을 향해 가차없이 매서운 손찌검을 날렸지요. 철썩하는 마찰음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소희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조 씨는 당장 저 도둑년을 차가운 헛간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굳게 채우라고 매정하게 소리쳤답니다. 하인들에 의해 양팔이 억센 힘으로 붙잡혀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면서도 소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조 씨는 대청마루에 꼿꼿하게 서서 싸늘하고도 경멸에 찬 시선으로 며느리가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을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헛간 바닥에 내팽개쳐진 소희는 밖에서 육중한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끔찍한 함정에 빠졌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한 줄기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헛간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소희는 자신의 가혹한 운명과 한양에 가 있는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짐승처럼 서럽게 소리내어 울부짖었답니다. 기와집 안치에서 벌어진 이 끔찍하고 기막힌 사건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옛말처럼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타고 높은 담장을 넘어 순식간에 고요하던 산골 마을 전체로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매다가도 낫을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서 캔예가 얼굴은 천사같이 고운 며느리가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재물을 탐내는 무서운 도둑 고양이였다니 사람 속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혀를 차며 수군대었지요. 평소 소희의 착하고 순박한 성품을 알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잣집 마님의 확고한 주장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소희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답니다. 소문이 가장 빠르고 흉흉하게 번져나가는 곳은 마을 아낙네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여들어 빨래를 하고 채소를 씻으며 수다를 떠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잡은 크고 오래된 공동 우물가 주변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모여든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내가 예전부터 그 며느리 눈빛이 묘하게 욕심이 많아 보였다느니 가난한 친정으로 재물을 빼돌리려다 들킨 것이 분명하다느니 하며 확인되지 않은 거짓 소문들의 무성한 살을 붙여나갔지요. 진실은 철저히 가려진 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문은 어느새 소희를 희대의 악녀이자 시댁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탐욕스러운 도둑으로 만들어버렸고 마을 전체는 온통 며느리를 욕하는 차가운 조롱, 섞인 비난으로 들끓게 되었답니다. 며느리를 헛간에 가둔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 조 씨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일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소희를 아예 흔적도 없이 멀리 치워버릴 더욱 잔인하고 악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 씨는 평소 인근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노비로 매매하는 질 나쁘고 탐욕스러운 상인과 은밀하게 연락을 취해 아주 먼 지방으로 며느리를 헐값에 팔아넘겨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만들기로 작정했지요. 양반 가문의 며느리를 노비로 판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끔찍한 범죄였지만 조 씨의 눈먼 탐욕과 집요한 증오심은 이미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완벽하게 집어삼킨 채 무서운 광기로 치닫고 있었답니다. 한편 차갑고 어두운 헛간에 갇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며칠을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소희는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와 남편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바닥에 엎드려 쉰 목소리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피를 토하듯 끊임없이 애원했지만 굳게 닫힌 헛간 문턱 너머로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만이 차갑게 되돌아올 뿐이었지요. 그녀의 곱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지고 뼈만 남은 듯 야위었으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두 눈동자는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며 그저 막연한 기적만을 기다리는 처참하고 가엾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이 무렵 조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마당쇠로 일해오며 온진이를 도맡아 하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최 노인은 헛간에 갇혀 매일 밤 구슬피 우는 소희를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을 치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지난 겨울 자신이 심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소희 마님이 몰래 따뜻한 죽을 쏘아다 먹이고 정성껏 간호해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에 그녀의 바다처럼 깊고 따뜻한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는 옷가락질을 훔쳤다는 조씨 마님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지만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감히 마님 앞에 나서서 바른 말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헛간 주변을 맴돌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를 몰래 팔아넘기려는 조씨의 끔찍한 음모를 우연히 엿듣게 된 최 노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사로잡혀 조씨 부인이 잠든 깊고 고요한 한밤중에 주먹밥 하나와 물 한 사발을 몰래 챙겨들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헛간 문틈 사이로 밥덩이를 밀어넣으며 최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가엾은 소희의 모습을 보고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었지요. 마님 제발 기운을 차리시고 이물이라도 한 모금 축이시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라며 최 노인은 행여나 다른 하인들이 깰까봐 숨죽인 목소리로 애타게 부르며 굳게 잠긴 문고리를 쥐고 서러운 흐느낌을 참아내었답니다. 인기척에 겨우 고개를 든 소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최 노인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핏기 없는 입술을 달짝거리며 최 노인 어르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맹세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시간이 없음을 직감한 최 노인은 눈물을 훔치고는 마님께서 아주 무서운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하시니 부디 먼 곳으로 몸을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십시오라고 단호하고 무거운 조언을 건넸지요. 하지만 소희는 제가 도망을 치면 죄를 짓고 달아나는 꼴이 되어 가문과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최 노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도망치는 것을 거부하며 굳은 절개를 꺾지 않았답니다. 최 노인이 발길을 돌린 다음 날 이른 아침, 산안개가 아직 거치지도 않은 시각에 마침내 조씨 부인이 은밀하게 불러들인 인상차게가 험악하고 눈빛이 탐욕스러운 낯선 장사꾼 패거리들이 기와집 뒷문으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스며들어왔습니다. 장사꾼은 마루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조씨에게 굽신거리며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고 조씨는 마치 쓸모없는 낡은 물건을 처분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엽전을 세어보며 어서 저 헛간에 있는 도둑년의 입을 틀어막고 흔적 없이 멀리 끌고 가라고 독살스럽게 지시했지요. 돈에 매수된 장사꾼 패거리들은 짐승을 사냥하듯 우르르 헛간으로 몰려가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서는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소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무자비하게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답니다. 갑작스러운 사내들의 거친 폭력에 놀란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장사꾼들의 억센 완력을 이겨내기에는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한 그녀의 몸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루에선 시어머니 조씨를 향해 소희는 피가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마시고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종노릇을 할 터이니 제발 서방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라며 처절하게 바닥을 기며 애원했지요. 그러나 조씨는 코웃음을 치며 어디서 감히 도둑년이 내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느냐. 당장 저 입을 틀어막고 눈앞에서 치워버리라며 소희의 애끓는 절규를 무참하게 짓밟고는 매정하게 돌아앉아 버렸답니다. 장사꾼들은 악을 쓰는 소희의 입에 거친 재갈을 물리고 밧줄로 양손을 꽁꽁 묶은 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녀를 무자비하게 끌고 고요한 아침에 기와집 뒷문을 빠져나가 산길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소희는 뒤를 돌아보며 남편이 머무는 한양 쪽 하늘을 향해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애절하고 처참한 눈빛을 끊임없이 보냈지요. 차가운 흙바닥에 끌리며 찢어진 버선발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산길을 얼룩지게 했지만 그녀의 가혹한 운명을 실은 장사꾼 패거리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고 무정한 겨울바람만이 소희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차갑게 때리며 불어오고 있었답니다. 소희가 노비로 팔려 끌려가는 끔찍한 모습을 산비탈 나무 뒤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던 최 노인은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고 마을 사람들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몰려나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쳇 아무리 도둑질을 했어도 양반집 며느리를 저리 모질게 팔아넘기다니 조씨. 마님의 신보가 참으로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지독하다며 고개를 내저었고 또 다른 이는 저러다 나중에 벼락을 맞을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희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냐는 뒤늦은 동정론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이미 무자비한 권력과 돈의 힘에 짓눌려 소희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버린 후였고 진실은 차디찬 겨울 땅 밑으로 깊이 묻혀버렸답니다. 며느리를 완벽하게 내쫓는 데 성공한 조씨는 눈에 가시 같던 존재가 사라지자 마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며 대청마루에 앉아 기름진 고기 반찬과 따뜻한 쌀밥으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제 아들이 한양에서 급제하여 돌아오면 명문대가의 참하고 부유한 규수를 새 며느리로 맞이하여 이 큰 기와집을 더욱 번듯하게 일으켜 세우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찬란한 미래만을 머릿속에 그리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지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올 무서운 파멸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조씨는 헛된 승리감에 도취되어 집안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며 기고만장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눈 내리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지만 산골 마을의 커다란 기와집에는 더 이상 이른 새벽 부지런히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고 우물가에서 정갈하게 물을 샜던 소희의 따뜻한 발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안주인 조씨의 날카로운 호통소리만이 가득한 집안은 그 속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고목처럼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억울한 노명을 쓰고 노비로 끌려간 가엾은 소희가 머나먼 타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잔인하게 흘러가는 야속한 시간만이 무심하게 낡은 기와지붕 위로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었답니다. 한양으로 떠난 남편 박씨는 아내에게 닥친 이 끔찍한 비극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를 호강시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서 글 공부에만 맹렬히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손끝이 얼어붙고 졸음이 쏟아지는 고된 순간마다 그는 고향집 대문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자신을 배웅하던 소희의 맑고 애틋한 얼굴을 떠올리며 이 악물고 졸음을 쫓아내며 책장을 넘기고 또 넘겼지요. 그러나 그가 한양에서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며 벼슬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그 절박한 시간 동안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멀고 먼 남쪽 지방의 험난한 노비시장으로 끌려가 참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고요해진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깊은 우물에서는 가끔씩 바람을 타고 억울하게 끌려간 소희의 한 맺힌 숨소리인 듯 서러운 물소리가 철썩철썩 밤새도록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 노인은 밤잠을 설치고 나와 우물가를 서성거리며 차가운 달빛 아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부디 우리 가엾은 마님께서 사람만 계시게 해주시고 언젠가 반드시 이 억울한 원한을 풀고 돌아오실 수 있게 지켜달라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요. 진실을 덮어버린 악독한 시어머니의 교만한 웃음소리와 억울하게 희생된 며느리의 소리 없는 절규가 교차하는 이 비극적인 집안에 과연 언제쯤 진실의 빛이 다시 드리워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무겁고 슬픈 밤이 또다시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를 팔아넘긴 장사꾼 패거리는 거칠고 험난한 산길을 밤낮없이 걸어 마침내 남쪽에 아주 멀고 외딴 항구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발에 피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결코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낯설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노비시장의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녀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도 특유의 단정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잃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힘없는 자들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소희의 맑고 결백한 영혼마저 그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었답니다. 노비시장을 어슬렁거리던 험악한 인상의 거강꾼들은 소희의 고운 얼굴과 야윈 몸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헐값에 넘기라며 장사꾼과 거친 흥정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서 가장 넓은 농토를 차지하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황부자가 지나가다 소희를 발견하고는 부엌대기로 부려먹기 딱 좋겠다며 거드름을 피우며 은전을 던졌지요. 소희는 눈물조차 마른 처참한 몰골로 황부자의 집으로 끌려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천한 노비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내 남편을 다시 만날 때까지 반드시 살아서 견뎌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황부자 댁의 매서운 여주인은 소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라며 쉴 틈 없는 혹독한 노동의 굴레 속으로 그녀를 가차없이 밀어넣었답니다. 황부자의 집에서의 생활은 시댁에서의 시집살이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되고 처참했지만 소희는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새벽 별이 채 지기도 전에 일어나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며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고된 일상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지요. 손발은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녀는 오직 한양에 간 남편 박씨가 무사히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을 찾아와 줄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 하나로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노비들은 소희의 그토록 착하고 굳센 심성에 감복하여 몰래 따뜻한 누룽지를 건네주며 위로했고 소희는 그 작은 정성에 맑은 미소로 화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도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소희는 산 중턱 깊은 계곡으로 빨래를 하러 무거운 빨랫감을 이고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그녀는 맑고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식히며 잠시라도 고향의 남편을 떠올릴 수 있기에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계곡에 도착하여 굽은 허리를 펴고 땀을 닦아내던 소희는 우연히 바위 너머 깊은 물가에서 누군가 살려달라며 허우적거리는 다급하고 처절한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간 소희의 눈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발을 헛디뎌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찔하고도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소희는 자신이 천한 노비 신분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일념 하나로 거침없이 차갑고 거센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찬 물살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거칠게 때리며 바위 쪽으로 밀어붙였지만 소희는 안간힘을 다해 허우적거리는 노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결사적으로 물가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지요. 몇 번이나 물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을 뻔한 아찔한 위기를 넘기며 마침내 노인을 얕은 물가로 무사히 끌어올린 소희는 기진맥진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노인은 소희의 정성어린 응급처치 덕분에 한참 만에 쿨럭거리며 물을 토해내고는 서서히 흐린 눈을 뜨며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답니다. 물에서 건져낸 노인은 사실 그 지역으로 잠시 요양을 내려와 있던 한양의 아주 명망 높고 권세 있는 양반가의 대감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대감은 기력을 회복한 후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닦아내며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물귀신이 될 뻔하였구나. 참으로 목숨을 빚진 큰 은혜를 입었다며 깊이 감사했지요. 그러고는 이토록 맑고 고운 심성을 지닌 내가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골에서 노비의 행색을 하고 있는지 그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내게 숨김없이 모두 말해보라며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대감의 자애로운 눈빛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자신이 시어머니 조씨의 끔찍한 모함으로 귀한 옷가락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이곳까지 팔려오게 된 자초지종을 서럽게 털어놓았답니다. 소희의 기구하고 억울한 사연을 조용히 끝까지 경청한 대감은 분노로 수염을 파르르 떨며 어찌 세상에 그토록 악독한 시어머니가 다 있단 말이냐며 크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를 하루아침에 노비로 팔아넘긴 그 끔찍한 죄악은 하늘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니
내 반드시 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그 지독한 시어머니를 엄벌에 처하겠노라. 굳게 약속했지요. 대감은 즉시 자신의 호위 무사들을 불러 당장 황부자의 집으로 내려가 막대한 은전을 치르고 소희의 노비 문서를 모두 회수하여 그녀를 끔찍한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짐승처럼 묶여있던 굴레를 벗어던진 소희는 대감 앞에 엎드려 대감마님이 크나큰 은혜를 주거 백골이 되어서라도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소희를 자신의 임시거처로 데려온 대감은 며칠 동안 정성껏 보살피며 야윈 그녀의 몸과 마음에 쌓인 깊은 상처가 따뜻하게 아물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부드러운 비단옷을 내어주며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다정하게 챙겨주는 대감의 은혜 덕분에 소희의 창백했던 뺨에는 서서히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맑은 미소도 다시 되찾게 되었지요. 어느 날 대감은 소희를 조용히 불러내게 마침 이번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훗날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어진 선비가 수하에 있으니 그와 인연을 맺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레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대감마님 저에게는 이미 하늘에 맹세한 지아비가 한양에 올라가 있으니 죽는 한이 있어도 두 지아비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라며 단호하면서도 공손하게 거절했답니다. 소희의 굳은 절개와 바른 심성에 더욱 깊이 감복한 대감은 껄껄 웃으며 과연 내 짐작대로 너는 하늘이 내린 열녀로구나. 사실 그 젊고 어진 선비가 바로 너의 남편 박씨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을 들은 소희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과 기쁨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다가 대감마님 그 말씀이 진정 사실이옵니까? 제 서방님이 맞사옵니까?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요.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남편 박씨가 이번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내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매일 밤 잃어버린 아내를 찾으며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고 있단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던 남편이 드디어 뜻을 이루고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뒤 대감의 서신을 받고 바람처럼 달려온 박씨는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아내 소희를 발견하고는 부인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참으로 미안하오라며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며 기나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움과 그리움을 모두 토해내듯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목 놓아 서럽게 울고 또 울었지요. 박씨는 아내의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두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가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소. 내 반드시 당신이 겪은 억울함을 낱낱이 밝히고 남은 평생을 다 바쳐 호강시켜주겠소. 라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소희는 남편의 따뜻하고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서방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었으니 이제 저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며 마침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남편 박씨는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라 탁월한 능력과 올곧은 성품을 인정받으며 나라실에 큰 공을 세워 임금님의 두터운 총애를 한 몸에 받는 훌륭하고 높은 관리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소희 역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내조하며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훌륭한 안주인으로서의 덕목을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의 깊은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자애로운 부인으로 자리 잡았지요. 세월이 흘러 박씨의 벼슬은 더욱 높아졌고 마침내 임금님께서는 소희의 굳은 절개와 바른 성품을 크게 칭찬하시며 그녀에게 양반가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인 정경부인의 교지를 내려주셨습니다. 한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노비시장에 내던져졌던 가엾은 여인이 마침내 하늘의 깊은 뜻과 자신의 맑은 심성으로 찬란하고 눈부신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르게 된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순간이었답니다. 반면 며느리를 잔인하게 내쫓고 혼자서 호의호식하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시어머니 조씨의 거대한 기와집에는 서서히 하늘의 무서운 저주가 내린 듯 알 수 없는 기이하고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밤중에 뒤뜰 장독대에서 커다란 불길이 치솟아올라 애써 모아둔 귀한 곡식과 재물들이 모두 재투성이로 변해버리는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온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었지요. 게다가 조씨가 소유한 드넓은 논밭에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병해충이 들끓어 가을 추수 때가 되어도
거둬들일 동잘 하나 없는 참담하고 끔찍한 흉년이 몇 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을 피할 길 없는 조 씨는 매일 밤 불길한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과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이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듯한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냈답니다. 재산은 물 빠진 독처럼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그토록 믿었던 한양의 아들마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리자 시어머니 조 씨는 예전에 교만하고 도끼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늙은 노파로 변해버렸습니다. 곳간에는 쥐들만이 득실거리고 집안의 하인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으며 한때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무너져 내린 담장과 잡초만 무성한 폐가처럼 쓸쓸하게 흉물로 방치되어 가고 있었지요. 조 씨는 매일 텅 빈 대청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착한 며느리를 내쫓은 벌을 받는 것이라며 그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며 싸늘하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줄 사람조차 곁에 남지 않은 조 씨는 마침내 자신이 며느리 소희에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무너져가는 기와집 안채에 혼자 남아 덜덜 떨고 있던 조 씨는 마당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놀라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두운 달빛 아래 낡은 참모가 몰래 들어와 조 씨가 숨겨둔 마지막 남은 은비녀 하나를 훔쳐 달아나려는 모습을 발견한 조 씨는 내 인연, 감히 주인의 물건을 훔치려 하느냐며 뛰쳐나가 매섭게 소리쳤지요. 그러자 참모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마님께서 예전에 며느님 방에 몰래 옷가락질을 숨겨 누명을 씌우던 그 사악한 짓거리를 내가 똑똑히 다 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하십니까? 라며 비열하게 조롱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의 조각이 하인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조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엄청난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참모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그 끔찍한 진실은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발 달린 짐승처럼 날쌔게 온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을 엄청난 충격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마을 아낙네들은 세상에나 조 씨 마님이 자기 손으로 옷가락질을 숨기고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다니 어찌 사람이 그리도 독하고 무서울 수 있단 말이냐며 혀를 차고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동안 며느리 소희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은 뒤늦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억울하게 팔려간 가엾은 소희의 맑고 고운 얼굴을 떠올리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조 씨의 천인공노할 악행을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이름은 마을에서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이름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녀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싸늘한 눈총과 돌팔매질이 두려워 감히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한 채 어두운 방구석에 숨어 지내야만 했답니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최노인은 마침내 하늘이 진실을 밝혀주셨다며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울하게 떠난 소희 마님을 향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최노인은 당장 보찜을 싸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기필코 한양으로 올라가 우리 착하신 소희 마님의 억울함을 낱낱이 알리고 이 썩어빠진 집안의 진실을 바로잡고 오겠노라며 비장하게 다짐했지요. 비록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최노인의 걸음에는 한 맺힌 은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뜨거운 충성심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양을 향해 멀고 험한 길을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에 짙게 깔려있던 억울하고 무거운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조 씨가 꾸며낸 추악한 거짓의 장막이 마침내 처참하게 찢겨나가며 진실의 밝은 빛이 드러날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른 소희가 남편 박 씨와 함께 고향 마을 인근을 관할하는 새롭고 높은 부사로 발령을 받아 화려한 행차를 이끌고 내려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 박 씨는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내 어머니가 당신에게 저지른 끔찍한 죄를 엄히 묻고 당신의 짓밟힌 명예를 만천하에 투명하게 회복시켜 주겠소. 라며 소희의 손을 꼭 쥐어주었지요. 소희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서방님, 저는 이미 서방님을 다시 만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으니 그저 고향 마을 사람들이 평안하고 따뜻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며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마에 올라탄 정경 부인 소희의 행렬은 오색 깃발을 펄럭이며 위풍당당하게 고향을 향해 출발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진실을 마주하려는 굳건하고 단단한 용기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답니다. 화려한 행렬이 산골 마을 어귀에 당도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길가로 몰려나와 새로 부임하는 높은 사또 부부를 구경하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며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웅장한 가마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품 넘치는 정경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부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가 그만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니, 저분은 예전에 억울하게 노비로 팔려갔던 그 착하고 고운 소희 며느리가 아니신가? 어찌 저리도 높고 귀한 신분이 되어 돌아오셨단 말인가? 라며 사람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웅성거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로 고향을 떠났던 가엾은 여인이 온 마을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되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답니다. 정경 부인이 된 소희가 관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은 바람을 타고 무너져가는 기와집 안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시어머니 조 씨의 귀에도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들어 그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조 씨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맙소사 그 천한 년이 정경 부인이 되어 돌아오다니 이제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었구나 라며 이빨을 부딪히며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조 씨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질 그 무서운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직감하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를 짓밟고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그녀의 헛된 탐욕과 사악한 거짓말은 결국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늙고 초라해진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답니다. 소희는 관아의 널찍한 안채에 앉아 마을의 원로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난 세월 동안 변해버린 마을의 사정과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경 부인의 바다처럼 넓은 아량과 따뜻한 심성에 감복하여 엎드려 절하며 부인께서 이리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오시어 우리 마을의 억울함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니 참으로 하늘의 축복이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복수의 칼날을 갈기보다는 오직 진실만을 밝혀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고 다시금 고향 마을의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게 하겠다는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운 결심을 마음속으로 다졌습니다. 소희의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박 씨는 아내의 지혜롭고 자애로운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아내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조용히 마음먹었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는 억울하게 떠났던 며느리가 정경 부인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수많은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숨죽여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났던 최 노인도 무사히 돌아와 정경 부인의 가마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며 마님 마침내 하늘이 마님의 억울함을 굽어 살피셨사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릅니다라며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요. 소희는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와 최 노인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어르신 덕분에 제가 목숨을 구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정경 부인의 따뜻한 품성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이제 곧 밝혀질 조 씨의 추악한 진실 앞에 관아 마당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엄숙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남편 박 씨가 묵직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관상들에게 명하여 과거 소희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노비로 팔아넘긴 천인공노할 대역 죄인인 시어머니 조 씨를 당장 관아 마당으로 압송하여 꿇어앉히라고 단호하게 호령했습니다. 관원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질질 끌려온 조 씨는 헝클어진 백발과 흙투성이가 된 초라한 삼배옷을 입고 벌벌 떨며 화려한 대청마루 위에 위엄있게 앉아있는 아들과 정경 부인 며느리 앞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으리으리한 관아 마당에 엎드린 채 조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처박은 채 아이고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며 비굴하고 비참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수백 명 마을 사람들의 싸늘하고 경멸의 찬 시선과 정경 부인의 단호하고도 슬픈 눈빛은 조 씨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이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채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대청마루에서 내려온 소희는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 시어머니 조씨 앞까지 천천히 다가가 멈춰 서서는 어머니 어찌하여 제게 그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모함을 하시어먼 타양으로 쫓아내셨습니까? 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희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넓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조씨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며느리야 내가 귀신에 씌어 잠시 미쳤었나. 보다 내 욕심이 눈을 가려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니 제발 용서해 다오라며 바랐겠지요. 하지만 소희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어머니께서 숨기신 옷가락지의 진실은 이미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 그 더러운 탐욕과 거짓의 굴레를 스스로 인정하시고 온당한 죗값을 치르셔야만 합니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소희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드디어 조씨의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과 억울한 며느리의 결백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부시게 밝혀지며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한이 시원하게 풀리는 통쾌한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답니다. 소희는 치마폭에서 과거 조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울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푸른빛의 귀한 옷가락지를 조심스레 꺼내어 햇빛 아래 높이 치켜들었고 그 영롱한 빛은 조씨의 사악한 거짓말을 무참히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가락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내자매는 저주의 사슬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씻어내는 맑은 증표가 될 것입니다. 라며 소희는 옷가락지를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던지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지요. 조씨는 바닥에 뒹구는 옷가락지를 보며 자신이 판 무서운 함정에 스스로 빠져 파멸하게 된 기막힌 현실 앞에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정경부인이 된 며느리의 지혜롭고 단호한 결단 앞에 모든 악행이 명백히 드러나며 소희는 마침내 완벽하게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당당하게 일어서게 되었고 마을은 새로운 평화의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관아의 넓은 앞마당은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숨죽인 발소리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영롱한 옷가락지는 한때 며느리 소희를 끔찍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무서운 거짓말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시어머니 조씨의 사악한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번쩍이고 있었지요. 조씨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기막힌 현실을 깨닫고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의 안주인으로서 오만방자하게 굴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죄를 짓고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하고 비참한 늙은 노파의 모습만이 마당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답니다. 대청마루 중앙에 위엄있게 앉아있던 남편 박씨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 조씨를 향해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제 아내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무서운 짓을 저지르셨단 말씀이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를 천한 노비로 팔아넘기다니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폐륜이옵니다. 라고 매섭게 꾸짖었지요. 박씨의 눈에는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아내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어머니가 끔찍한 악행의 주범이라는 참담한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호통소리는 관아 마당을 넘어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슬픔에 공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들의 불호령이 벼락처럼 떨어지자 조씨는 혼비백산하여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아이고 사또 내 아들아 내가 잠시 노망이 나서 귀신에 씌었나 보다. 그저 집안을 더 크게 일으켜 보려는 알량한 욕심에 그만 눈이 멀어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제발 어미의 목숨만은 살려다오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박씨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더럽고 추악한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쳐버렸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조씨가 저지른 악행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고 참혹했기에 혈연이라는 이름으로도 결코 덮어줄 수 없는 거대한 죄악의 무게가 마당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이때 관아의 한쪽 구석에서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벌벌 떨고 있던 늙은 찬모와 과거 소희를 돈을 주고 사서 끌고 갔던 험악한 인상의 장사꾼 패거리들이 관원들에 의해 마당 중앙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박씨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너희들이 과거 이 어리석은 노파와 결탁하여 죄 없는 내 아내를 모함하고 짐승처럼 팔아넘긴 끔찍한 자들이더냐. 당장 그날의 진실을 숨김없이 낱낱이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엄한 곤장으로 다스리겠다며 호통을 쳤지요. 목숨이 위태로워진 찬모와 장사꾼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또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씨, 마님이 은전을 주며 옷가락질을 숨기고 며느리를 멀리 팔아 치우라 시켰습니다. 라며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남김없이 자백하고 말았답니다. 공범들의 끔찍하고 적나라한 자백이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그동안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로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리도 독사처럼 사악한 짓을 꾸밀 수 있단 말이냐. 저 늙은 요물 때문에 하마터면 하늘에서 내린 착한 며느리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며 곳곳에서 거친 욕설과 비난이 빗발치듯 쏟아졌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조씨를 징벌할 듯한 매서운 기세로 분노를 표출했고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부잣집 안주인이었던 조씨는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의 끔찍한 원망과 저주를 한 몸에 받는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철저하게 전락하고 말았답니다. 모든 거짓의 장막이 산산조각나고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이 천하에 낱낱이 까발려지자 조씨는 마침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끔찍한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질렀구나. 그토록 착하고 고운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발로 복을 걷어차 버렸으니 이제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찌 뵐 꼬라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지요. 그녀의 쉰 목소리는 처절하게 마당을 맴돌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뒤늦은 후회와 악어의 눈물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으며 오직 스스로 불러온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비참하고 끔찍한 노파의 말로만이 차갑게 전시되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땅을 치며 피눈물을 쏟아내던 조씨는 마침내 대청마루에 기품 있게 앉아 자신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는 정경 부인 소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정경 부인 마님, 제발 이 어리석고 늙은 시어미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천하의 몹쓸 년이었습니다. 제발 이 목숨만은 거두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라며 피가 나도록 이 말을 바닥에 토시며 애원하고 또 애원했지요. 과거 며느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가운 헛간에 가두어 매정하게 팔아넘겼던 그 교만하고 콧대 높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참으로 기막히고 통쾌한 역전의 순간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소희는 자신의 발밑에서 비참하게 엎드려 울부짖는 시어머니 조씨를 잠시 동안 차분하고도 깊은 눈빛으로 묵묵히 내려다보며 지난날의 뼈아픈 상처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굶주림에 떨던 밤들과 노비시장으로 질질 끌려가며 흘렸던 수많은 피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맑고 넓은 가슴속에는 이미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길 대신 진정한 용서와 평화를 갈구하는 잔잔한 물결만이 일고 있었지요. 남편과 마을 사람들은 소희가 당장이라도 저 악독한 노파에게 사약을 내리거나 끔찍한 형벌을 가할 것이라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만 정경 부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판결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뜻밖이면서도 단호하고 지혜로운 선언이었답니다. 소희는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씨를 향해 맑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지우신 끔찍한 고통과 억울함은 비록 하늘에 닿을 만큼 깊고 큽니다. 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로 피를 씻는 끔찍한 복수를 원하지 않으며 서방님의 앞길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도 않으니 그저 어머니께서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토록 가슴에 안고 참회하며 살아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그러고는 곁에 선 남편 박씨를 향해 서방님 비록 죄가 무거우나 서방님을 낳아주신 혈육이시니 제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증언으로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가름하고 부디 끔찍한 형벌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며 너그럽고 자애로운 간청을 올렸답니다. 아내의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은 박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거운 목소리로 엄숙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아내의 뜻이 이토록 깊고 훌륭하니 내 차마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거나 매를 들지는 않겠으나 이처럼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자를 결코 이 신성한 마을에 단 하루도 머물게 할 수는 없다며 엄히 선고했지요. 오늘부로 죄인 조씨를 우리 집안의 족보에서 영원히 파내어 내쫓고 두 번 다시 이 고향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추방할 것이니 당장 저 죄인을 관아 밖으로 끌어내어 멀리 내다 버리라며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사또의 엄숙한 판결이 내려지자 관원들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조 씨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관아 대문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매정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며 아들아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늙은 어미를 버리지 말아다오. 라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지만 한 번 굳게 다친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았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교만하게 마을을 호령하던 부잣집 마님은 이제 평생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단 한 푼의 재물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 차갑고 험난한 떠돌이의 길을 비참하게 걸어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조 씨가 쫓겨나는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마침내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며 저마다 통쾌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힉슨 욕심이 과하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법이라더니 어리석은 노파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구먼. 이제야 이 고요한 산골 마을에 덮여있던 시커먼 먹구름이 말끔하게 거친 것 같다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지요.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조 씨의 쓸쓸한 뒷모습과 함께 마을 어귀를 완전히 벗어나자 관아 앞마당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차갑고 섬뜩한 긴장감은 마치 봄눈 녹듯이 서서히 부드럽게 풀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골칫거리가 사라지자 소희는 비로소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옷 같은 얼굴에 따뜻하고 맑은 미소를 부드럽게 띠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비로소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단단한 멍울이 시원하게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진실이 온 세상에 맑게 드러났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며 남편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았지요. 박씨 역시 아내의 손을 굳게 쥐며 당신의 그 넓고 어진 마음이 아니었다면 내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어두운 지옥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오.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마운 나의 소중한 부인이오. 라며 벅차오르는 감동과 깊은 사랑을 가득 담아 진심으로 화답했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고생을 했던 소희가 정경 부인의 신분으로 명예를 회복한 이 경사스러운 날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마을 원로들은 관아마당에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잔치를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거창하고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마을 아낙네들이 서둘러 쑤어온 구수한 도토리묵과 갓 쪄낸 따뜻한 호박 인절미가 널찍한 평상 위에 푸짐하고 정갈하게 차려졌지요. 소희는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조심스레 걷어올리고 형상으로 다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직접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등 예전에 그 착하고 부지런했던 며느리의 따뜻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온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었답니다. 관아마당 한쪽에서는 흥에 겨운 몇몇 마을 청년들이 장구를 치고 피리를 불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고 잔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르익으며 유쾌하고 따뜻한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걱정해 주었던 늙은 최 노인을 특별히 상석으로 모시고 어르신의 그 따뜻한 주먹밥 한 덩이가 제 목숨을 살린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라며 직접 부드러운 고기 반찬을 올려드리며 깊은 감사를 표했지요. 최 노인은 감격에 겨워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님께서 이리 훌륭하게 돌아오시어 이 늙은이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며 소희의 넓고 자애로운 마음에 수없이 고개를 숙이며 벅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잔치가 무르익는 동안 관아 밖에 버려졌던 낡은 기와집에도 박씨가 보낸 하인들이 서둘러 도착하여 오랫동안 방치되어 거미줄이 치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집안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곱게 다시 쌓아 올리고 마당에 무성하게 자라난 흉측한 잡초들을 말끔하게 뽑아내며 낡은 창호지를 새하얗고 빳빳한 것으로 새로 발라 집안 전체에 맑고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다듬었지요. 그 옛날 소희가 잃은 새벽마다 차가운 물을 썬던 깊고 맑은 우물가 주변도 깨끗하게 닦이고 장독대에는 다시 윤기가 흐르며 어둡고 차가웠던 기와집은 마침내 시어머니 조씨의 도끼 어린 그늘에서 벗어나 원래의 따뜻하고 평온한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답니다. 날이 저물고 붉은 저녁놀이 산골 마을의 초가지붕과 새로 닦인 기와지붕 위로 따스하고 부드럽게 내려앉을 무렵 관아에서의 잔치도 훈훈한 마무리와 함께 서서히 끝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정경부인 부부의 건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따뜻한 덕담을 한마디씩 건네며 밝은 미소와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각자의 집을 향해 돌아갔지요. 억울하게 내쫓겼던 가엾은 여인의 핏빛 눈물과 끔찍한 거짓의 그림자가 무겁게 짓누르던 이 작은 마을은 마침내 진실과 용서라는 눈부시게 밝고 따뜻한 빛을 되찾으며 그 어느 그레올 있기에 때보다도 깊고 포근한 평화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소희는 텅 빈 관아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 박씨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하고 길었던 고난의 세월 동안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맑은 심성 하나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두 사람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온전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소희의 맑고 고운 눈망울에는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다가올 찬란하고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하게 다시 단장된 기와집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소희가 정경 부인이라는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당당하게 귀환하여 머무는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매서운 호통소리나 차가운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으며 오직 맑은 우물물의 경쾌한 소리와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짓는 연기만이 고요한 아침 저녁을 훈훈하게 채워주고 있었지요. 모든 거짓과 악행을 씻어내고 진실의 밝은 빛 아래서 새롭게 시작된 그들의 삶은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처럼 상쾌하고 변함없는 평화로움으로 굳건하게 채워져가며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답니다. 이 기막히고 통쾌한 사연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인근의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권선징악의 가장 훌륭하고 귀감이 되는 본보기로 오랫동안 깊게 회자되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착하고 바른 심성으로 인내하면 결국 하늘이 돕고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해치려 하면 반드시 스스로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진리를 사람들은 소희와 조씨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가슴에 새기게 되었지요. 한때 억울함에 눈물 짓던 며느리 소희는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현명한 안주인으로서 이 고요하고 맑은 산골 마을의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빛이 되어 굳건하게 자리 잡았답니다. 그날 밤 기와집 안채에는 오랜만에 등잔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남편 박씨와 소희는 갓 지은 따뜻한 쌀밥과 맑은 무국을 나누어 먹으며 깊고 고요한 평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의 문풍지가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조차 마치 그들의 고된 여정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소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향해 서방님, 이제 이 집안에는 따뜻한 봄 기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라며 맑고 고운 미소를 지었지요. 박씨는 아내의 고운 손을 어루만지며 그렇소. 당신의 그 착하고 굳센 마음이 이 낡은 집을 다시 살려내고 우리 가문을 구한 참으로 위대한 기적이오라며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따뜻하게 대답했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 깊숙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소희는 이부자리에 누워 지난날 자신을 짓눌렀던 끔찍한 악몽들이 마침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 일찍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며 서러운 눈물을 삼키지 않아도 되었고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으며 매서운 매를 드는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초리도 영원히 사라져버린 진정으로 평온한 밤이었지요. 숨죽여 우는 대신 편안한 숨결을 내뱉으며 소희는 남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깊고 달콤한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마을 전체를 불안하게 맴돌던 긴장감과 의심의 눈초리들도 이 따뜻하고 맑은 밤 공기 속으로 모두 흩어져 사라졌고 각자의 초가집에서 잠자리에 든 이웃들도 정경 부인의 자애로운 판결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머금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잔인했던 폭풍우가 한바탕 거세게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진실의 무지개가 찬란하게 피어나며 마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있었지요. 악한 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비참한 벌을 받고 선하고 바른 자는 끝내 빛나는 영광과 깊은 평안을 얻게 된다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한때 탐욕과 증오로 일그러졌던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의 깊은 우물물은 이제 어두운 과거를 모두 씻어내고 맑고 투명한 달빛을 가득 머금은 채 밤새도록 경쾌하고 아름다운 물소리를 조용하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는 마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일어선 정경부인 소희의 맑고 순수한 영혼을 찬양하는 듯했고, 다시 평화를 찾은 산골 마을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는 대지에 따뜻한 축복처럼 고요하게 울려 퍼졌지요. 이 맑은 물소리에 기대어 고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낸 마을 사람들과 소희 부부는 내일 아침 새롭게 떠오를 밝고 희망찬 태양을 기약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포근한 단잠에 빠져 평온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맑은 밤하늘의 둥근 달은 새로이 닦인 기와집의 처마 끝을 부드럽게 비추며 거짓과 시기심이 씻겨 내려가니 낡고 아름다운 공간에 영원토록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조용히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폭풍의 시간이 마침내 완전히 끝이 나고 억울하게 눈물을 삼키던 며느리 소희는 이제 이 거대한 기와집과 산골 마을을 보듬어 안는 가장 크고 다정한 안식처가 되어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지요. 모든 아픔을 지혜와 용서로 품어 안은 정경 부인의 맑은 숨결이 집안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채우는 가운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깊고 완벽한 평온함이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아름다운 밤이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사악한 시어머니 조씨가 마을에서 완전히 영영자취를 감춘 뒤 기와집과 산골 마을에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깊고도 부드러운 평온함이 서서히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와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들은 마치 봄볕에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믿고 아끼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 채워졌지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경 부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소희는 이제 이 거대하고 화려한 기와집의 진정한 안주인이 되어 맑고 지혜로운 빛으로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며 다스리고 있었답니다. 남편 박 씨는 아침 저녁으로 관아에 나가 억울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공정하고 따뜻하게 고을을 다스리는 참으로 훌륭하고 어진 사또로서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소희 역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내조하며 틈이 날 때마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곡식을 나누어주고 아픈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었지요. 끔찍한 고난을 이겨낸 두 부부의 깊고 단단한 사랑과 백성들을 향한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마을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기가 넘치고 화목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화창하고 맑은 날 정경 부인 소희는 과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오랜 하인 최노인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관아 앞마당으로 다정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조촐하지만 정성을 다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 부디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며 소희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지요.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여러 개 걸렸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끓여내는 진하고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온 마을의 골목길을 따라 멀리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식욕을 기분 좋게 자극하고 있었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일찍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관아 부엌으로 들어와 소희를 도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퍼담고 맛깔스러운 김치와 나물을 버무리며 잔치 준비에 잔뜩 신이 나서 흥겹게 손을 보댔습니다. 예전에는 조씨 마님의 불호령이 무서워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숨죽여 일하던 부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호호 깔깔 웃는 밝고 경쾌한 소리만이 가득한 가장 생기 넘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지요. 소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수고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위해 직접 시원한 식혜를 한 사발씩 건네었고 아낙네들은 정경 부인 마님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마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진정한 사람 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라며 깊이 감사했답니다. 마침내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풍성한 잔치상이 마당을 가득 채운 평상 위로 끝도 없이 펼쳐졌고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들도 오늘만큼은 배를 첩지 않고 부드러운 고기 반찬과 기름진 쌀밥을 듬뿍 떠먹으며 마님 참으로 꿀맛 같은 밥입니다. 평생토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요. 소희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보아도 제 배가 다 부르고 마음이 따뜻해지니 앞으로도 우리 마을에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늘 깊이 살피고 돕겠습니다. 라며 다정하고 자애로운 약속을 건네었답니다. 잔치의 가장 윗자리에는 백발이 성성한 최 노인이 깨끗하고 번듯한 새도포를 입고 앉아 정경 부인이 직접 따라주는 맑은 술을 받으며 평생 잊지 못할 벅찬 감격에 겨워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쥐고 마님 제가 그 차가운 헛간에서 마님을 뵙고 피눈물을 흘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리도 훌륭한 잔치상을 받게 되니 이제 당장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습니다. 라며 흐느꼈지요. 소희는 최 노인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으며 어르신께서 그때 목숨을 걸고 건네주신 물 한 모금과 주먹밥 한 덩이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결단코 없었을 것이니 부디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어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십시오. 라며 깊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이 훈훈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던 남편 박씨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고을의 사또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겁고 진중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덕담을 건네며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집안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으나 이제 내 아내의 맑은 지혜와 여러분의 따뜻한 믿음 덕분에 모든 거짓이 물러가고 참된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했지요. 박 씨는 술잔을 높이 치켜들며 앞으로 우리 고을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가장 화목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임을 굳게 약속하니 모두 근심을 내려놓고 오늘 밤을 즐겁게 지새워 봅시다. 라며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사또의 호탕하고 믿음직스러운 축사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고 흥에 겨운 사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몰려나와 신명나는 농악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장구 소리와 경쾌한 꽹과리 소리가 푸른 가을 하늘 위로 흥겹게 울려 퍼지며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모든 근심과 서름을 단숨에 시원하게 씻어내어주는 듯 아주 상쾌하고 즐거운 기운이 가득했지요. 소희도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장단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고 억울한 누명과 고난으로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들은 맑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완벽하게 아물어가며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답니다. 잔치가 무르익으며 어느새 해가 서산 너머로 붉은 꼬리를 감추고 저물어가자 마을 집집마다 지붕 위로는 따뜻한 저녁을 짓는 하얗고 몽글몽글한 연기들이 마치 부드러운 구름처럼 피어올라 고요한 저녁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녁 연기는 매일같이 차가운 눈칫밥을 먹으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소희의 지난 슬픈 날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듯했고 이제는 누구나 배불리 먹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평화로운 징표처럼 보였지요. 어스름한 저녁빛이 관아의 둥근 처마와 마을의 초가지붕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내려앉는 풍경은 이 작은 산골 마을이 마침내 진정한 안식과 굳건한 평온함을 완벽하게 되찾았음을 말없이 조용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답니다. 사람들은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가슴속까지 따뜻해진 채 저마다 남은 음식들을 조심스레 싸들고 정경 부인 마님 참으로 잘 먹고 갑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남기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잔치에 흥겨운 여운만이 고요히 남아있었고 하루 종일 끓어오르던 커다란 가마솥의 장작불도 붉은 숯덩이로 변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밤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는 마지막 온기를 아낌없이 피워내고 있었지요. 잔치 뒷정리를 깔끔하게 마친 관아의 하인들도 부른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자신들의 따뜻한 처소로 물러갔고 마침내 넓은 기와집에는 방해하는 이 아무도 없는 고요하고 깊은 침묵의 시간이 아주 부드럽고 잔잔하게 밀려들기 시작했답니다. 소희는 맑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을 맞으며 남편 박씨와 함께 넓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칠흑 같은 밤하늘에 둥실 떠오른 밝고 커다란 보름달을 아무런 말 없이 오랫동안 묵묵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예전처럼 차갑고 서늘한 빛이 아니라 마치 부부의 굳건한 사랑과 믿음을 축복이라도 하듯 한없이 부드럽고 따사로운 은빛 가루를 대지 위에 쏟아내며 마을 전체를 평화롭고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지요. 남편 박씨는 아내의 갸름하고 고운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부인 오늘 하루 참으로 수고 많았소. 당신의 그 환한 미소를 보니 내 평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던진 듯 홀가분하고 기쁘구려. 라며 깊은 애정을 담아 속삭였답니다. 서방님의 따뜻한 품에 살며시 기대어 앉은 소희는 지난날 차가운 헛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밤과 험난한 산길을 끌려가며 발이 부르트던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주 아득하고 먼 전생의 일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되찾고 사랑하는 지아비와 다시 만나 이처럼 맑고 고요한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기적이자 축복이었지요. 소희는 남편의 손을 깍지 껴 잡으며 서방님 곁에 머물며 이 고요하고 맑은 고향 마을의 밤을 지킬 수 있으니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낍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고 환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밤을 지새우는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가 구슬프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풀숲에서는 가을 풀벌레들이 합창하듯 찌르르 찌르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며 고요한 밤의 정취를 더욱 깊게 물들였습니다. 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밤의 소리들은 예전처럼 불길한 징조나 서러운 한숨이 아니라 모진 폭풍우를 견뎌내고 마침내 굳건하게 살아남은 착하고 바른 생명들이 부르는 승리와 평화의 노래처럼 소희의 귓가에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게 들려왔지요. 온갖 시련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이 완벽한 고요와 안식의 시간 속에서 소희와 남편은 서로의 심장 뛰는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을 밤새도록 다정하게 도란도란 나누었답니다. 새로 부임한 자애로운 정경부인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산골 마을은 겨울이 다가와도 결코 춥거나 굶주리지 않았으며 마을 창고에는 든든한 양식이 가득 차오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일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과거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으며 며느리를 구박하던 조씨의 서늘한 안방은 이제 고을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가장 온정 넘치고 지혜로운 사랑방으로 변하여 매일같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무서운 권력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차가운 공간이 한 여인의 굳은 절개와 바른 심성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을 품어안는 훌륭한 안식처로 거듭난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변화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우물가 주변도 예전에 그 춥고 쓸쓸했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맑고 경쾌한 물소리와 함께 아낙네들의 다정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장 밝고 생기발랄한 동네의 훌륭한 소통 공간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꽁꽁 언손으로 물을 씻던 가엾은 소희의 슬픈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 사람들은 맑은 우물물을 마실 때마다 정경 부인의 그 맑고 결백한 마음씨를 떠올리며 언제나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지요. 마을의 중심에 자리한 이 깊고 투명한 우물은 단지 목을 축이는 물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거짓을 이겨낸 진실의 힘과 끝없는 용서의 가치를 영원히 마르지 않게 전해주는 신성하고 따뜻한 생명수처럼 그곳에서 맑게 솟아나고 있었답니다. 한편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나 비참한 떠돌이 신세가 된 시어머니 조씨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인근의 낯선 산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굶주림과 깊은 후회 속에서 자신의 끔찍했던 악행들을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손가락질했던 자신의 오만방자함이 결국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고 자신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굳게 닫힌 마을의 문은 그녀를 다시는 받아주지 않았지요. 한때 비단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던 욕심, 많은 노파의 쓸쓸하고 처참한 말로는 사람들에게 탐욕이 부르는 무서운 파멸의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멀고 험한 산길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흔적도 없이 완전히 잊혀져 갔답니다. 하지만 맑고 자애로운 소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어떤 독한 원망이나 미움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가정과 고을 백성들을 훌륭하게 지켜내겠다는 단단하고 따뜻한 책임감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했고 따뜻한 밥을 지어 남편과 마주 앉아 먹을 수 있는 이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자신에게 허락된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생활했지요. 그 끔찍하고 거대한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마침내 진실의 편에 서서 승리한 여인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눈부신 평온의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답니다. 세월이 마치 시냇물처럼 고요하고 부드럽게 흘러가며 이 작은 산골 마을에는 억울하게 노비로 팔려갔다가 정경 부인이 되어 돌아온 착한 며느리 소희의 이야기가 마치 신비로운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잠자리에 든 어린 손주들의 배를 토닥거리며 얘야 아무리 세상이 너를 속이고 괴롭혀도 소희 마님처럼 착하고 바르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돕고 복을 내리신단다라며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소희의 맑고 굳은 절개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서 마을 사람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할 바른 삶의 등대이자 가장 훌륭하고 따뜻한 교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며 오랫동안 변치 않고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고 온 마을이 고요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을 무렵 기와집 안방에 누워있던 소희는 조용히 눈을 뜨고 곁에서 편안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잠든 남편 박 씨의 믿음직스러운 얼굴을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면 또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백성들을 돌보는 바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예전처럼 두렵거나 외롭지 않은 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아비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착한 마을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소희는 이불깃을 다정하게 끌어올려 남편의 어깨를 덮어주며 아무도 모르게 작고 맑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거센 비바람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단단하고 따뜻한 평화의 성벽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답니다. 창호지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부드러운 밤바람 소리가 마치 다가올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자연의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방 안을 채우고 대청마루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든 집 강아지의 평온한 숨소리마저 한없이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탐욕의 성곽은 결국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지만 진실과 인내로 다져진 맑은 마음의 터전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남는다는 영원한 진리가 이 깊고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 뚜렷하게 새겨졌지요. 세상의 모든 억울한 눈물이 씻겨 내려간 이 낡고 아름다운 기와집은 이제 진정한 안식의 보금자리가 되어 그 속에 깃든 착한 영혼들이 언제까지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소희는 밤하늘에 밝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방 안에서 깊고 평온한 숨을 들이마시며 지난날 차가운 우물가에서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던 그 수많은 밤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온 가슴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마침내 기쁨으로 그 귀한 단단을 거둔다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그녀가 묵묵히 견뎌낸 고난의 시간들은 이제 눈부신 영광과 따뜻한 평화라는 아주 아름답고 값진 열매로 완벽하게 맺혀 있었지요. 더 이상 불안에 떨며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소희의 맑고 고운 눈망울은 아주 편안하게 감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행복의 미소가 잔잔하게 번지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답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는 듬직한 장승들도 달빛 아래서 환하게 웃는 듯 보였고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도 맑고 투명한 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착한 며느리가 지켜낸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마을을 기분 좋게 감싸 안고 흘렀습니다. 탐욕스러운 자가 일으켰던 무서운 소용돌이는 완전히 가라앉아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진실을 향한 단단하고 맑은 걸음만이 이 고요한 땅 위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아름답고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졌지요. 모진 시련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눈부시게 피어난 봄꽃처럼 억울함을 벗고 일어선 소희의 삶은 이제 온 세상에 따뜻한 향기를 퍼뜨리며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옛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아주 평화롭게 장식하고 있었답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이제 소희가 맞이한 그 맑고 편안한 달빛의 기운을 가득 받아 오늘 밤만큼은 마음속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단잠에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결국에는 진실의 밝은 빛 앞에서 흔적 없이 녹아내리고 착하고 바른 마음씨만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 따뜻한 이야기를 위로 삼아 여러분의 지친 하루가 부드럽게 어루만져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깥의 밤바람이 아무리 차갑게 불어도 진실이 지켜낸 이 낡고 화려한 기와집의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한없이 따뜻하고 고요하기를 바라며 저 역시 이만 여러분 곁에서 맑고 고요한 밤의 정적 속으로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아픈 억울함이
맑고 투명하게 씻겨 내려간 이 고요하고 따스한 밤. 부디 아무런 근심 없는 가장 깊고 편안한 꿈속으로 부드럽게 들어가시어 내일 아침 환하고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눈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곁에 켜둔 작은 등잔불을 가만히 끄고 무거운 두 눈을 살며시 감으신 채 맑게 흐르는 우물물 소리와 따스한 밥 짓는 연기를 조용히 떠올리며 이 평화롭고 고요한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평안히 드시기를 조용히 기원하겠습니다.